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술 딱 한 가지만 받고 싶어요. 그리고 효과도 시술 한 번에 다 나타나는. 어려우시겠죠? 스킨보톡스 가시죠. 안녕하세요. 피부 1타 민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스킨보톡스인데요. 일반 주름 보톡스는 근육층에 많은 양의 보톡스를 주사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서 주름을 개선해주는 시술인데요. 스킨보톡스는 보톡스를 피부 진피층에 굉장히 조금씩 나눠서 주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스킨보톡스는 병원마다 메조보톡스, 더모톡신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스킨보톡스는 효과가 진짜 거의 만능이에요. 첫 번째로 잔주름, 피부 결이 개선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지 분비가 감소하면서 모공이 개선되고 여드름도 개선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에 광이 나는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홍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턱라인 리프팅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효과가 잔주름, 피부결 개선인데요. 평소에 주름 보톡스를 맞으면 어색해질까봐 못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맞았는데 표정이 좀 어색해진다든지 해서 다시 맞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스킨보톡스는 주름 보톡스보다 적은 양을 나눠서 주사하니까 얼굴의 표정 근육이 약하게 마비돼서 어색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이 잔주름이 개선되고요. 잔주름이 개선되면서 피부 결도 같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마 보톡스나 눈가 보톡스 맞고 표정이 좀 어색해지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었던 분들께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신경 전달 물질을 막아서 피지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여드름이 좀 덜 나게 되고요. 피지가 분비되는 통로인 모공도 같이 개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지 분비에 의한 모공에 한해서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원인에 의한 모공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특히 흉터 같은 모공에는 효과가 거의 없고요. 자세한 것은 피부 1타 민원장 채널의 모공편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피부결이 개선돼서 얼굴이 좀 매끈해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얼굴에 광이 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 효과 때문에 결혼식이나 중요한 일정 전에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킨 보톡스로 홍조가 개선이 되는데요. 보톡스가 아세틸콜린이라는 혈관 확장 물질의 작용을 막아서 혈관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원장님, 그럼 안면 홍조 있는 사람들이 굳이 레이저를 안 하고 스킨보톡스만 맞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진짜 정말 많이 하세요. 스킨보톡스는 한 번 맞으면 3달 이상 지속이 되니까 자주 받아야 하는 레이저는 생략하고 스킨보톡스만 맞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두 시술이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게 더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술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레이저는 이미 늘어난 혈관을 줄여주는 시술이고요. 스킨보톡스는 혈관이 쉽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굴이 붉지 않은데 특정한 상황에만 붉어지시는 분들은 스킨보톡스를 맞으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평소에도 이미 붉은 분들은 스킨보톡스를 맞으면 홍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늘어난 혈관이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시술 받으신 거죠. 그럼 안면 홍조가 있다면 레이저랑 스킨보톡스 두 가지 시술을 병행하면 더 좋은 건 맞나요?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프팅 효과인데요. 목에는 넓은 근육이 목 전체를 덮고 이 턱 아래쪽까지 분포해 있는데요. 이 근육이 힘이 점점 세지면서 아래쪽으로 얼굴을 당겨서 처지게 되는데요. 이 근육에 스킨보톡스를 놔줘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줄여주면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됩니다. 그럼 스킨보톡스는 단점이 진짜 없는 건데요? 모든 시술은 단점이 있죠. 시술자마다 디자인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디자인에 따른 효과 차이가 큰 편이에요. 스킨보톡스가 필러도 아닌데 디자인이 있다고요? 디자인이 거의 전부예요, 사실. 같은 양의 스킨보톡스를 시술하더라도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주입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미리 디자인을 좀 하고 시술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냥 리쥬란처럼 기계적으로 똑같은 양을 똑같은 간격으로 시술 받으시면 받고 난 직후는 꼼꼼하게 받았다 하고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부위에 좀 더 주사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위는 양을 줄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스킨보톡스가 부작용이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위가 바로 입 주변인데요. 입 주변에도 다른 부위랑 똑같은 양을 주사하면 간혹 웃거나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입 주변이 좀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잖아요. 근데 입 주변에는 안 놔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입 주변이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입 주변에는 다른 부위랑은 용량을 좀 다르게 주사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느끼실 수 있도록 시술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킨 보톡스는 진피층에 정확하게 주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숙련된 피부과 전문이라면 깊이 조절을 못할 리는 없고요. 근데 이게 한두 방 주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술하는 동안 좀 집중을 많이 해서 시술해야 돼요. 너무 깊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근육으로 가는 양이 많아져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주름 보톡스보다는 주사하는 보톡스의 양이 많다 보니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좀 더 있는 편이에요. 제가 평소에는 보톡스 종류를 좀 편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스킨 보톡스는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제오민으로 맞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통증이에요. 주사 시술이라서 사실 통증은 있는 편이고요. 당연히 마취연고로 충분한 시간 마취해드리고 시술하고 있고요. 시술 시간이 5분 이내로 굉장히 짧게 끝나요. 그래서 효과를 체감하시고 나면 그 5분간의 통증은 잊고 꼭 다시 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효과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시술인 건 맞지만 내 피부에 맞는 시술인지는 꼭 확인하시고 시술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